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포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위기의 지방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줄도산의 위기가 4월에 찾아올 것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 네. 이게 좀 확산되고 있다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뭐 정부는 4월 위기설에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이 계속적으로 소문이 돌고 있죠. 네. 일단 지금 벌써 이제 건설사 7곳이 이제 부도가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이제 들어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법원 공고에 따르면요, 뭐 선원건설, 송악건설, 세운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예. 무엇보다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받았다는 얘기는 채권이 이제 동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채권자들이 가갖고 돈 달랬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돈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괄적 금지 명령까지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상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에 꽉 막힌 상태, 예. 거기에다가 PF 부실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뭐 중견 건설사들도 다 힘들다. 이렇게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네.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건설사들이 100위권이에요. 네. 큰 건설사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 예. 결국에는 피해자는 누구냐? 사실 분양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사 멈추고 돈 안 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들어갈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입주자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소문에 그래서 도는 거죠. 지금 이제 4월 총선 끝나고 중소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말씀하셨던 100위권 정도에 있는 건설사들이 줄도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소문이 이제 지금 시장에선 돌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게 새천년 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가 사실 지금 회생법원에 그러니까 서울 회생법원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그 포괄적 금지까지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금지 명령까지 나오면 채권 동결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다 채권자들은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회생 들어가니까 뭐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고 예. 지금 새천년 종합건설은 전남 나주 이제 곳에서 이제 시작한 건설사입니다. 예. 지금 보면 25년 차고요. 특히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충남 아산에 아르니 퍼스트라고 있는데 지금 요거 중단됐습니다. 공정률이 35% 나왔는데 예. 지금 딱 중단되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애가 타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중소 건설사들이 그냥 위기가 좀 찾아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원 공고가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4월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4월이 되면 굉장히 좀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네.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건설사 우리가 이게 건설사라고 볼게요. 그럼 건설사가 돈을 어떻게 이제 수익을 버느냐? 첫 번째 뭐 브릿지론 일으키겠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브릿지론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자금이 끊기다 보니까 뭐 본 PF로 못 넘어가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게 브릿지론 일으켜서 이제는 건설 짓고요. 네. 아파트 짓고 그냥 분양 잘 돼서 분양 대금으로 이제는 대출 갚는 상황이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뭐 이런 고리가 다 끊기다 보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돈은 있어야 되고 뭐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아파트는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 발행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회사채 발행을 해갖고 이제 수요가 충분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는 대형 건설사들은 회사채 발행하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예, 저리로도 잘 갖고 오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중소 건설사들은 회사채 발행에도 인기가 없어요. 금리 자체만 해도 네. 배가 차이가 나네요. 아,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뭐 중견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거의 배예요. 그럼에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회사채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와 중견사, 특히 이제 중소 건설사들은 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소건설사들은 뭐 회사채 발행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당 잡혀야죠. 자기 이제 사옥이라든지 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게 자산이 있어야 잡죠. 그렇죠. 자산이 있어야도 잡는데 있는 회사들의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는 가장 쉬운 게 자기 건물이 있는 빌딩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는 보다 저당 잡아서 담보 이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담보를 잡고 이제 돈을 지금 빌려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 이제는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저도 이제 네.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 건설사 현황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가보면 폐업한 건설사가 올해만 해도요. 종합건설사가 79곳. 이게 2월만 해도 68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전문 건설사가 606곳. 이게 2월만 하더라도 426곳이 나왔거든요. 총 한 685곳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만.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폐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발적 폐업도 다 포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는 아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 정리하는 거죠. 네, 정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부도 난 곳은 전문 건설사 7곳. 네. 올해 들어와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또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한국경제인 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에서 이제 서베이를 돌렸는데 네. 지금 견딜 수 있냐 물어봤더니 76%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회사채 발행 안 되죠. 이제 중소건설사, 그다음에 뭐 저당 잡을 거 다 잡아놨죠. 지금 담보물 제공할 거 다 제공했죠. 네. 돈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총선 끝난 다음에 무너지는 거 많을 거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 파다한 거죠. 이게 전체적인 엄밀하게 경제 원리로 보면 네. 그동안 부동산 위주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난립한 영향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약간 이제 이 조정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급격하게 조정이 맞습니다. 되다 보면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고통스럽다는 게 이게 네.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구조조정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일어나야 돼요. 예,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네.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거기서 특히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든지 하청업체들 네. 뭐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연쇄부도 일어나니까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연착륙을 시켜야 맞습니다. 되는 게 예. 이제 관건인데 네. 이게 중소건설사들이 방금 폐업한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데 네. 뿐 아니고 대형 건설사들도 사실 뭐 좋지 않아 보여요. 얼마 전에 네. 뭐 태영도 있었고 그렇죠. KCC 같은 경우는 본사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잡는 케이스고 이게 그죠? 돈 빌리기 위해서 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리조트 매각을 통해서 이제 자금난을 좀 해소해 보려는 건데 대형사도 이 정도라면 중소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소뿐만 아니라 대형사들도 지금 돈 구하기가 현안이 돼 있는데 예. 금방 말씀하셨던 KCC 건설, 그러니까 스위첸이죠. 브랜드명은 이제 스위첸인데 그렇죠. 예. 지금 강남 본사에 이제 사옥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게 그 캠코죠. 한국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제 보증을 받아서 사실 이제는 돈을 구했는데 사실상 이제는 담보물을 제공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옥 같은 네. 걸 담보를 했는데 이미 여기에 이제는 저당이 걸려 있는 금액이 1,500억 원 정도 이미 담보 예, 담보 나온 쓰고 상태에서 있는데 뭐 자녀 예, 담보를 예. 써야 되죠 또. 그래서 자녀분으로 해서 한 625억 원 요번에 이제는 또 빌린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사실 이제는 그 빌딩에 대한 자산 가치는 이제 없는 거죠. 사실상 KCC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끌어올 만큼 끌어당겼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는 큰 건설사들도 돈 구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건설이죠. 뭐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요, 빌리브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빌리브가. 그래서 신세계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저 사업 같은 경우가 그 조선호텔 쪽에다가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상징성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중견건설사들도 아니면
큰 건설사들도 지금 어려운 거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세계 계열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겨우 그나마 이커머스 쪽에서 돈을 벌어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이제는 이번에 회장이 취임하신 네. 정영진 회장이 과연 어떻게 경영을 하실지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기감에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세계건설이 미칠 영향이 사실은 그렇죠. 이 재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연착륙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진짜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4월 위기설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이 나요. 항상 이렇게 뭐 위기설 온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 쪽에서 어떤 문제냐. 첫 번째 이제 회사채 불운.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연초에 연초 효과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초 효과는 뭐냐면 기관들이 연초에 이제는 회사채 같은 거를 이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신규 편입하죠. 이제 예, 포트폴리오 그래서 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이제는 회사채를 매입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해도 이제 사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없네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연초 효과가 좀 사라지는 부분이고 네. 무엇보다 공사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채가 이제 한전은 경쟁력 훨씬 세죠. 그렇죠. 회사채보다. 아니 내가 만약에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안전하게 굴러가요. 예, 공사채 가지 회사채 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사채가 다시 나오는데 한전차는 안 나오고요. 한전차 말고 이제는 다른 공사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전채 나오면 잘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예전에 아시겠지만 한전채 나오고 나서 너무 잘 팔려서 네. 지금 그만 좀 팔아라 할 정도로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공사채 발행량이 증가됐는데요. 1월에 3조 3천억 원 했는데 2월 달에 들어서 5조 4천억 원, 63%나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공사채가 잘 나오다 보니 지금 또 시장에서는 공사채 사느라고 회사채를 안 사요. 그럼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죠. 금리도 좀 더 불리해지고 예. 조달 금리도.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예. 회사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비 분쟁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또 그러니까 공사비 분쟁이 왜 신경이 쓰이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쇼핑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지금 광주에 있는 네. 이 주상복합 건설 때문에 지금 좀 붙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더 내놔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제 문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1,380억 원에 계약이 됐는데 네. 한 140원 정도가 추가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냐. 당연히 근데 로또쇼핑 입장에서는 해주죠. 안 해주죠.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미 모든 건설사한테 걸어놨는데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해야 돼. 뭐 이렇게. 계약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는 그럼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인상된 부분 말고 네. 그 제외해야 되는 어떤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좀 해줘라라고 지금 붙은 상태. 근데 이게 상징성이 그냥 롯데쇼핑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롯데쇼핑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부딪히는 문제지. 네. 이게 사실상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발행한 쪽에서는 더 이상 못 준다 그러고 건설사 쪽에서는 돈 더 내라고 그러고 예. 분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해결하려고 중재를 하고 있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4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회사채 발행도 관심 있게 지금 지켜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쟁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하는 중간 역할에서 잘 리딩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4월 위기설 잠재우는 거고 이거 못 풀리면은 4월 위기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건설사들의 위기가 진짜 찾아오면 사실은 이게 보증서고 아, 맞아요. 돈 빌려주고 네. 증권사들 특히 진짜 애가 탈 텐데 네. 증권사들의 상황, 증권가의 어떤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용공여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용공여라는 건 증권사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믿고. 신용을 보고 믿고 이제는 대출해 주는 건데 예. 이제 브릿지론에서 증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이제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걸 이제 익스포저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위험액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고리가 끊기다 보니까 예. 증권사들에 대한 그 리스크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의 리스크는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이것 때문에 지금 해외의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의 신용평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 일단 해외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익스포저에 대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브릿지론. 이 브릿지론. 국내에서는 브릿지론이 문제거든요. 네. 증권사들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증권사들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이 9조 3천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승이 봤을 때는 뭐 큰 위험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에서는. 하지만은 그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권사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증권업계는 충당금 적립 통해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 이런 걸 겨냥해서 많이 대책을 네. 내놔도 사실은 이게 시간이 이 해결되자고 길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수요가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네. 수요가 일어나려면 경기가 다시 부양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조건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안 좋아지고 계속 시간을 끈다. 네. 이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위기설도 나오는 거고 네. 특히 미분양 이게 숫자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4월 위기설 뭐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가지 회사채 관리 그다음에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 분쟁 이거랑 그다음에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시장만 잘 되면 되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렇죠. 예. 돈만 돌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조절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서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일단 금리가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대출 잘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답은 뭐냐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고육지책으로 아마 돈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저는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 두세 채 갖고 있어도 예.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는 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세제 혜택 부분, 아마 세제 규제 혁신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조만간 그걸 발표하지 않을까. 대출은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돈 있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한번 흐를 수 있도록 아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는 자산가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자산가들도 계실 수 있는데 조만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중과 부분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정말 총선 이슈에 묻혀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면밀하게 맞아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